장수당의 아침은 그 어느 날보다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햇살조차 부드럽게 흘러들며 숨을 죽인 채 공간을 감쌌다. 대숲도 미동 없이 서 있었고 마당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개 짖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밥 짓는 냄새에 섞여 어수선할 법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의 장수당은 마치 시간을 삼켜버린 듯 정지된 세계처럼 보였다. 형제들은 제각각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세엔 뭔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손에 쥔 도구는 익숙했지만 움직이는 속도나 방향엔 일말의 주저함이 묻어났고 서로를 피하듯 시선은 바닥과 벽을 맴돌았다. 아무 말 없이 마치 그 누구도 말에 첫 단추를 끼우고 싶지 않은 듯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루를 쓰는 빗자루 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주전자에서 나는 긴 소리마저 낯설었다. 그들의 어깨엔 전날 밤의 말들이 얹혀 있었다.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었을지 몰라도 그 말들은 벽을 타고 천장을 스치며 아직까지도 공간에 부유하고 있었다. 이 집은 다 망했다. 누가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을까? 같은 말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그 얼룩을 닦아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모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당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얼굴이었다.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도 바닥 아래에선 느리게 회오리가 감돌고 있었다. 그 회오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말 한마디, 눈빛 한 줄기에 요동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말없이 스치는 발걸음, 손끝에 맺힌 망설임,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의 장수당은 바로 그런 날이었다. 누군가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 앞에서 무심히 고추장을 덜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루 끝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다가 곧바로 껐다. 아무리 평소와 같은 일상을 반복해도 감정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은 눈빛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전한다. 그날 아침의 장수당은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 겉은 평온했으나 속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침묵은 언제나 무언가를 예고한다. 장수당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도록 쌓인 감정의 저수지, 마침내 터지려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 팽팽했다. 정적은 곧 파열음을 부르는 첫 징조였다. 부엌에서는 마광숙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해온 일이었기에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익숙함이 무게로 다가왔다. 라면 하나 끓이는 행위조차 그녀의 심리 안에서는 전투처럼 느껴졌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뿜어내는 김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다. 손에 든 국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전날 밤 귓가에 박힌 말 한 줄이었다. 평생 시동생들이랑 막걸리통이나 잡고 살라. 그 한마디는 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떤 상소리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온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마광숙은 며느리였다. 동시에 가정부였고 엄마였고 때로는 대들보였으며 심지어는 이 집의 유일한 균형주였다. 남편 없이 홀로 이 집을 지켜왔고 사방으로 갈라지는 형제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봉합하듯 살아왔다.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노동과 감정과 책임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삼키듯 라면을 그릇에 옮겨 담았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엔 분노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침이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지만 여전히 그녀는 외부인이었다. 그 인식은 뿌리 깊고 쉽게 바뀌지 않았다. 늘 가깝되 가까이 있지 않은 존재.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것이 이 집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그러나 낯선 울림이었다. 그녀는 자동처럼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골목 끝 햇살 사이로 걸어오는 실루엣.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름을 떠올렸다. 한동석. 오래도록 이 집을 떠났던 이 그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으며 얼굴엔 시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 안엔 후회와 다짐, 죄의식과 책임이 겹겹이 담겨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짧게 말했다.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 안엔 수십 가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원망, 그리움, 놀람, 기대, 경계, 그리고 아직 꺼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엔 해명보다 존재가 중요했다.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에 물을 따랐고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를 데웠다. 그 김 사이로 흘러간 시간들. 한때 서로에게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피했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식탁 위에서 투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식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다만 이번엔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짧게 말했다.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 안엔 수십 가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원망, 그리움, 놀람, 기대, 경계, 그리고 아직 꺼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엔 해명보다 존재가 중요했다.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에 물을 따랐고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를 데웠다. 그 김 사이로 흘러간 시간들. 한때 서로에게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피했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식탁 위에서 투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식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다만 이번엔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긴장감이 부엌안을 채웠다. 마광숙은 짧게 말했다. 다녀오셨어요? 그 말은 인사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단순한 귀가의 확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를 일깨우는 말이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 줄 속엔 원망이 절반, 그리움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남아있는 희망의 가닥 하나가 실처럼 얇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동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젊은 시절의 뻔뻔함이나 고집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수년간의 침묵이 만들어낸 굳은 살 같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마광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 위엔 김이 아직 피어오르는 라면과 갓 끓인 차가 놓여 있었다. 둘은 말없이 그 자리를 채웠고 시간은 잠시 정지한 듯 흘러갔다. 그 침묵은 억지로 만든 평온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여백이었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무 많은 말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었고 그 손끝엔 떨림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받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둘은 동시에 지난 세월을 되짚고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장수당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날 밤의 갈등,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등지고 살아온 수년간의 회한. 그 모든 것은 말로 풀어낼 수 없을 만큼 깊게 뿌리내려 있었고 말보다 시선, 말보다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웠다. 그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놓았다. 그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웠다. 마광숙 또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 한편이 흔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감정은 억누를 수 있지만 기대는 억제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왜 이제야 왔는지 묻지 않겠다. 다만 다시 떠나지 말아줘. 이제는 함께 지켜야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한 끼를 함께했다. 국물은 식어갔지만 그들의 감정은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다. 해명도 사과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단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건 오래된 연인 사이도 피를 나눈 형제도 줄 수 없는 위안이었다. 그것은 함께 겪은 시간과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한 합이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그 평온이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갑작스럽고도 분명한 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다가왔다. 마루에 앉아있던 형제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의 찬박자로 울렸다. 그 걸음걸이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싶었던 기억을 뚫고 다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마당 끝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실루엣, 그 이름은 장미애였다. 장미애는 한때 이 집의 사람이었다. 오장수의 며느리였고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던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곁을 떠난 외부인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다른 자세로 장수당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 하나, 겉보기엔 단순한 A사 문서 뭉치 같았지만 그 안엔 이 집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침착했고 고개는 숙여지지 않았다. 과거의 죄의식도 미련도 없는 듯 보였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계산된 결심과 정면 승부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형제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마당을 가로질렀고 그 누구에게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인사 대신 그녀는 봉투를 꺼내 고자동 앞에 내밀었다. 이 집 아직 끝난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마치 오래도록 준비해온 대사를 무대 위에서 꺼내듯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말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회유도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였고 도전이었으며 경고였다. 장수당이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이기도 했다. 고자동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장수가 생전에 작성해두었던 계약서, 유산 분배와 관련된 미이전 지분 서류 그리고 인감이 찍힌 복사본들이 담겨 있었다. 종이 몇 장일 뿐이지만 그 무게는 형제들의 관계를 좌우하고 장수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봉투가 책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형제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졌다. 분노, 놀람, 불신 그리고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철중은 이를 악물었고 김성일은 고개를 숙였다. 고자동은 서류를 펼쳐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